여러분은 왜 충전 케이블이 그렇게 짧은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아이폰 케이블은 보통 길이가 1m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최대 1.5m의 코드를 만들기도 하지만 일부 애프터마켓 케이블은 2m 길이도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방 안에서 뒤엉킨 2m짜리 케이블을 푸는 건 짜증나는 일일 거예요. 게다가 3-4가지 길이의 케이블을 생산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케이블이 짧을수록 전화 충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저항이 적고 전압 강화가 적기 때문입니다. 긴 케이블이 있으면 전화기가 느리게 충전됩니다. 일부 에너지가 케이블 내부에서 열로 낭비되기 때문이죠. 또한 휴대전화 크기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데 장착된 카메라의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는 더 비싼 핸드폰의 고급 기능인데요. 각각의 카메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소구경 광각 렌즈는 디테일한 클로즈업 샷을 촬영하는 데는 좋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할 때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 긴 렌즈가 필요하죠. 먼 곳에서 이미지를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더 적은 빛을 통과시킵니다. 카메라가 2개인 경우 하나는 컬러 이미지를 촬영하고 다른 하나는 흑백 이미지를 촬영할 수도 있어요. 결과물은 한 렌즈의 컬러 정보와 다른 렌즈의 선명한 디테일이 결합된 사진이 됩니다. 여러 개의 렌즈는 같은 자리에 서 있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동안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을 눈치챌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 디자인은 다른 제품보다 반응성이 뛰어납니다. 셀 사이에 파티션이 얇기 때문에 전체가 가압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 과충전 또는 노화되면 내부 셀이 가연성 전해질 혼합물에 노출될 수 있어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이 노출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풀어 오른 현상이 경미하면 핸드폰 뒷부분이 좀 이상해 보이거나 기기에 이상한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전화기가 분리될 수도 있어요.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다면 장치 사용을 멈추고 절대 충전하지 마세요. 배터리를 누르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전기 테이프로 배터리의 금속 부품을 절연하여 폐기시설로 가져가세요. 배터리가 휴대폰 안에 있는데 직접 제거할 수 없다면 전문점으로 가져가세요. 밝은 면 영상을 보는 동안 전화기 화면이 이유 없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메시지가 왔을 때 전화기에 알림을 표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때로 주머니 안에서의 움직임 때문에 다이얼을 누르게 되거나 실수로 디스플레이를 누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이 기능을 앰비언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며 아이폰에서는 레이즈 투 웨이크입니다. 전화기의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전화기가 들어올려질 때를 감지하여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알림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능이 너무 산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설정을 통해 끌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 중인데 100만원짜리 상품권에 당첨되었다는 팝업 창이 떠서 여러분은 이 웹사이트에 뭔가를 클릭하려고 합니다. 야호! 그런데 왜 그런 게 보이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전화기나 브라우저에 있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에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던 페이지에는 코드가 들어있고 수상한 메시지로 여러분을 그 웹사이트로 데려간 거예요. 나쁜 광고의 예죠.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광고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보게 되는 많은 광고를 로드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합니다. 하지만 일부 악덕 광고는 네트워크에 침투하거나 특정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소유자가 이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웹페이지는 보통 특정 광고를 차단하며 광고 네트워크는 해당 광고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발견되었을 때의 얘기죠. 그래서 그중 하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100만원 상품권에 당첨됐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상품을 받으세요. 클릭하면 3개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결국에는 10분간의 설문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주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결국 시키는 대로 하다가 30분을 낭비하고
상품권 같은 건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내 전화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3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텔레마케터가 발신자 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할 때 그들의 번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번호가 보이게 됩니다. 이상하지만 이런 전화가 오면 누가 전화를 거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죠. 또 다른 이유는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받게 만드는 또 다른 술수예요. 이러한 유형의 발신자는 여러분의 번호와 한두 자리만 제외하고 비슷한 전화번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전화기에 이상일 수도 있어요. 아이폰의 경우 시리가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받지 않는 게 좋아요. 미래에서 온 여러분 자신이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앱을 설치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는 사용자 위치 접근 권한입니다. 뉴욕타임즈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 위치 접근 권한이 있는 앱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로 표적 광고를 해서 돈을 버는 데 이용하죠. 그러나 모든 앱에서 권한을 해제하기 전에 권한이 필요한 앱을 알아두세요. 날씨 앱, 지도, 건강 및 피트니스 앱, 소셜미디어, 장소를 확인하는 경우, 스마트홈 앱, 카메라, 위치 데이터를 사진에 추가할 때, 일부 게임, 주차장에서 가상생물을 수집하는 것 같은 게임의 경우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방금 이웃에게 고양이 사료를 사야겠다고 말했어요. 몇 분 후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면 고양이 사료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왜 핸드폰이 여러분을 감시하는지 정말 궁금하죠? 가장 인기 있는 17,000개의 앱이 휴대폰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도청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은 그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일치하는 광고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는 시리와 대화하기 위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리아입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가고 싶은 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게 만드는 구절이 수천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전화기의 가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하늘 높이 치솟고 있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 판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수명이 길어져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사는 2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더 많은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거죠. 하지만 추가 기능도 한몫합니다. 대형 스크린, 여러 대의 카메라,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로 제작 비용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술 회사들은 현재 휴대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9년 더 저렴한 모델을 만들어 다양한 가격대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저요? 저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대신 하루 종일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로 절 기분 좋게 해줄 전화기 말이에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